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1일 최병봉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사장급 인사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평 수집. 세상의 평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수집하는 것이죠. 누가?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의 여러 가지의 업무 능력이나 그다음에 주변 사생활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사찰하는 겁니다. 사찰. 그거를 경찰한테 맡겼다. 왜 경찰한테 맡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경찰과 검찰은 최근에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평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더군다나 그 내용에서 세평 수집의 항목에서 훨씬 더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실이 이제 이 관련해서 좀 이리저리 아마 정보를 취합한 모양인데, 그 내용에 보면 경찰이 이제 검사장급 승진 인사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자가 한 100명 좀 넘는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18명의 그 정보경찰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 주변 사법시험 동기 아니면 주변 친인척, 친구, 주로 이제 저도 취재를 그런 거 해봤습니다만 고등학교 동기들이 많이 합니다. 아주 사적인 문제까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기들이나 대학 동기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세평 수집을 했을 텐데, 그 세평 수집은 일을 잘하느냐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생활도 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문란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세평 수집 자체가 허용이 되는 한.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평 수집은 사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수집은 검사들 인사를 하는 데에 참고자료 정도로 그냥 검사들 사이에 도는 얘기들, 그런 걸 모아놓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국정원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데를 동원해서 직접 그 사람 주변을 뒤지는 작업, 이것은 부적절하다. 근데 그 내용은 더욱더 부적절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다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대윤 라인이야 성윤 라인이야. 무슨 얘기냐면 대윤 소윤 얘기 들어보셨죠?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주 절친한 윤대진 검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는 윤석열은 대윤, 윤대진은 소윤, 그래갖고 대윤 라인, 소윤 라인, 이런 어차피 다 특수통 라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처럼 불렀던 얘기들인데, 이것이 이제 진담이 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소윤이 아니고 성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는 곧 친문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입니다. 그래서 친문검사라는 뜻입니다. 결국 대윤 라인이냐 성윤 라인이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친문검사냐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했던 진박 논란, 진박 감별사,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그 감별사 노릇을 경찰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윤 라인이면 윤석열 라인이고 성윤 라인이면 문재인 라인이다, 이런 뜻이죠. 친문검사다. 그러니까 이번 검사장급 인사는 결국 사람에 충성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충성도 검증한 거 아닙니까? 충성도 검증.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성도 검증. 보통의 세평 수집이라고 한다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검증하는 것이 세평의 본래 목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세평 수집은 그것이 아니고 대윤 라인이냐 성윤 라인이냐, 이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거는 곧 범법행위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검사장 승진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또는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세평 수집을 할 때도 또 공안부 출신들한테는, 그러니까 공공수사부죠 지금은, 아니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검증 기준이다. 이석기 사건에 따라서 이석기 사건을 내라는 모죄로 처벌하는 부분에서 찬성을 하면 그거는 마치 이제 적폐고, 찬성을 안 하고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내라는 모죄로 해서 그 통진당 해산하고 뭐 이런 건 문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는 그 기준으로 그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자의적인 기준입니까? 결국 이것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성이냐 아니냐 이걸 검증하는 기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뭐 부적절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업무방해 수준의 범법행위가 아니냐. 이것이 한 사람이라면 혹시 그 경찰이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 사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군가가 지침을 주어서 이번 검사장급 인사 또는 중간간부급 인사에서의 인사의 핵심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다. 사람에 대한 충성이다. 그러니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라. 얘기를 했던가? 아니면 아예 설문 예시를 몇 개 줬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한 번만 그런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작년,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 정도 이제 특감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명감찰반, 거기에 특감반원들을 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김태우 전 수사관이 그 폭로한 것이 문제가 돼서 특감반원을 전원 원대복구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특감반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때 특감반원에 대해서 질문한 것도 곧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친문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문이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들, 아니 특명감찰반원이 경제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소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곧 소주성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친문 감별 기준이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의 질문이 왜 부당하다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곧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감별하는 겁니다. 충성도를 감별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니 그 일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승진 대상으로서의 도덕성을 또는 업무 능력을 갖췄느냐 갖추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검증해야 되는데 거기다 아주 노골적으로 친문 감별 기준을 적용했다. 이것은 전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 업무방해 수준의 질문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도덕적 기준으로 따져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질문이었죠. 근데 이것을 세평 수집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실행을 했다 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거의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자, 누가 시켰느냐. 지금 대체적으로 언론 기사를 보면 청와대가 경찰에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청와대가 누가 어느 범위까지 시켰느냐가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걸 단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청와대의 누가 시켰느냐, 민정수석이 시켰느냐, 민정비서관이 시켰느냐, 공직기강 비서관이 시켰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민정수석과 공직기강 비서관이 협력을 해서 경찰에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그러냐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누굽니까? 최강욱 비서관입니다. 이 사람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검찰을 나무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 아마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특명감찰반원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누가 시켰느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시켰느냐. 그냥 충성도를 감별하라고 시켰느냐, 아니면 문항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었느냐에 따라서 또 죄질이 다를 겁니다. 이 죄질도 감별해야 됩니다.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또한 나중에 검찰에서 지금이야 수사가 안 되겠죠. 그건 나중에 검찰이나 어디에서 수사를 할 때 이것이 직권남용의 그 어떤 형량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범위에서 경찰을 동원해서 세평 수집을 했느냐, 이 부분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거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세평 수집, 거기에서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이것이 사찰과 종이 한 장 차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럼 과연 사찰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법률적으로 검증해 봐야 된다. 저는 사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정부에서 했던 민간인 사찰, 물론 이건 사찰 대상이 직접 민간인은 아니죠. 검사나 특명감찰반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조사는 그 주변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텐데, 저희도 취재를 해봐서 압니다만은 취재 질문을 하다 보면 꼭 자기가 목표로 했던 부분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주변 얘기도 묻게 됩니다. 물어서 알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평 수집이나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물어보다 보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 가족들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집에 재산이 50억이 넘던데, 등록 재산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요, 정경심 교수가요 온갖 그 사모펀드 같은 거, 원래 공직자가 되면 주식 같은 거 투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차명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거 아마 나중에 조국 전 장관 물러나면 그러면 문제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곧 정경심 교수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서 수집을 한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평 수집이나 아니면 주변 민간인 사찰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것이 바로 세평 수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평 수집은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하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목적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찰의 수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평 수집의 내용도 문제지만 이거의 합법성 문제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에선 힘드니까 이것은 결국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